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철이나 김여정, 김영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들도 합리적이니까 순리대로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우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속성을 잘 모르고 또 역사적인 경험에 매우 배치된다는 판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때로는 대담하고 악착 같은지는 이미 지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로 가가지고 시리아에서 북한이 지어주고 있던 원자로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자로를 폭격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2007년 9월 6일이었어요. 9월 6일. 이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입니다. 그리고 금융제재에 걸리니까 북한이 반발해서 2006년 10월 9일에 최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9.11 테러 이후입니다만은, 만약 북한이 핵물질 또는 핵시설을 테러 단체라든지 제3국에 판매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똑같은 모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만약 발각이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폭격을 당한다는 것이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짓고 있었어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유엔이나 미국의 경고를 무시할 정도 같으면은 이거는 좋게 말하면 대단한 집단이고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것을 처리한 과정을 보면 우리한테 매우 시사점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수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미국 정보기관이었어요. 뭔가 짓고 있는데 저게 뭐냐? 그런데 확실하게 이게 북한 영변 원자로와 똑같은 모양이다 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첩자를 통해서 그 건물 내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찍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공사가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올머트 이스라엘 수상이 부시 대통령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미국이 이런 경우에는 폭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 지키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부시는 지금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후세인을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시아파, 수니파의 내전에 말려가지고 수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자, 주변 참모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딕 체니 부통령이 우리가 미국의 약속을 지켜서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참모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나서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쓴 듀티 임무라는 이 회고록을 읽다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게이츠 국방장관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지금 이라크에 미군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 시리아를 공격을 하면은 중동 전체에 큰 격동을 부르게 된다.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너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이 행동하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중동에서 미국 입장이 약화된다.
등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만한 아직 시간은 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로 그 2007년 여름 라이스 국무장관 또 NSC 안보보좌관의 멤버인 NSC 국가안보회의의 핵심 멤버인 대통령 안보보좌관, 부통령 등등 그리고 당시에 합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일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것은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니까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미국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속으로는 상당히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부시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데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전폭기가 간단하게 사막에 짓고 있던 이 시설을 폭격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 후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럼 얻어맞은 이 시리아가 침묵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제사회에 영공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찰위성으로 살펴보니까 아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폭격해서 부서진 건물을 없애가지고 싹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나쁜 증거인 것처럼 증거 인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자신들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핵폭탄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이 유엔 제재 위반이고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각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도 공격을 해놓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얻어맞은 시리아도 침묵했어요. 시리아는 딱 싹 깨끗하게 치워놓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만 아마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흘린 것 같은데 영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미국이 그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은 뭐냐 하면은 미국도 북한이 만약 제3국으로 핵시설을 이전하면은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요지의 약속을 해놓고도 자기들 사정이 바쁘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한국 같으면은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미국 따라야지 해가지고 우리도 북한의 핵시설을 우리가 단독으로 폭격한다는 생각조차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폭격에 반대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다.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스라엘의 방침은 국가 생존을 외국에 의존하는 법이 없다. 아무리 미국과 친밀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몇 차례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이것은 결정은 우리가 한다. 이런 방침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격한 다음에 이 게이츠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침묵해버렸기 때문에 시리아가 침묵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뭐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시 회고록을 보면은 작시는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폭격한다고 하니까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스라엘 수상이 폭격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속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말리는 입장이었지만 말리는 척 했다는 것이죠. 미국은 말린 척 하지만 이스라엘이 알아서 시리아의 핵시설을 없애주기 바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린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였느냐. 실수 이전에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김영삼 당시 정부가 그야말로 사대주의적인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 그때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군이 미군보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했던 식으로 미국이 말려도 우리가 직접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렇게 나왔더라면은 뭐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핵 문제는 해결되고 아마 그 공격으로 해서 북한 노동당국이 무너졌을 겁니다. 결정적 순간에 용감한 대통령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용감한 국가 지도부가 있어가지고 두고 화근이 될 만한 문제를 국가 생존 차원의 결단으로서 깨끗하게 해결하니까 놀랍게도 시리아가 얻어맞고 가만히 있었다. 이걸 미국이 코치하는 대로 외교적 문제로 질질 끌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아마 시리아가 핵무장 국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제1과제는 미국 본토 방어입니다. 미국 본토 방어에 한국의 안보가 도움이 되면 한국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럼 미국 본토 방어를 하는데 한국이 거추장스럽다고 하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외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트루먼 대통령이 6.25 남침을 당했을 때 180만, 연인은 180만 명의 미군을 보내준 거, 이것은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아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영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 그것도 태어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5만 6천 명을 죽도록 한 이런 기적이 또 한 번 더 일어난다고 한국 사람들이 기대한다면은 그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고 노예 근성이죠.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결하도록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 핵시설 우리 군대가 폭격하자, 우리 공군이 폭격하자,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